어떻게 보면 제 화두입니다. 어떻게 그 50 이후의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갑자기 오래 살게 되니까 전부 운동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건 다 챙겨 드세요. 그런데 정신적인 걸 도대체 어떻게 할래? 눈에 보이는 거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단도리를 더 쉽게 잘 할 수 있고 정신 쪽은 사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홀해지기 쉽고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근손실이 발생해서 그 정신 자체가 세버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이거는 누가 시키나? 유일하게 딱 한 번 반응을 해요. 보통 때는 얘기하면 반응도 없고 거의 시체급으로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뭐 마이웨이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요. 자, 45페이지를 펴보세요. 우리 책이 있잖아, 책이. 그냥 팔자련이에요. 왜 책이 없을까요? 책을 피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도를 안 나갈 것 같은데? 자, 제가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여기서 명상을 했었거든요. 명상, 1박 2일짜리 명상. 그런데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소문이 잘 안 나는 게 인원이 딱 제한이 돼 있어요. 수용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하루를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명상에서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논점,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던 아니면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사셨던 세대는 지금 같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겁나 오래 사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오래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덕담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긴 시간, 야 50년을 살았는데도 50년이 남았대 이렇게. 그리고 그 50년 동안 이제 꼬꾸라진 상태에서 가는 50년인 거예요. 잘 나갈 때 50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오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젊고 건강한 기간이 길면 그런 상황에서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대가 한 50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50 지나면 장애인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이거든요. 저도 살아봐서 압니다. 제가 90년대생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켜보니까 50 넘어가면 다 장애인이에요. 노안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뭘 세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아래 다 센다고. 입도 세고 밑에도 세고 뭐 이렇게 좀 슬프죠. 슬프죠. 그리고 입만 세는 게 아니고 입은 두 가지가 셉니다. 말이 세고 음식이 세고. 말이 세는 거는 이제 제대로 된 단어가 잘 안 나가요. 근데 그나마 상태가 좀 좋은 분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누구한테 지적받거나 하면 바로 인지할 때. 그리고 틀렸다는 것도 이제 좀 지나면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승질 내고. 찰떡같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두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따지냐? 이러면 이제 증세가 심해지는 거고,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희한하더라. 밥 먹을 때 연세가 드시면 흘리더만. 그죠? 그것도 두 종류예요. 흘렸을 때 바로 인지해갖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는 좀, 덜 된 분들이고, 오래된 분들은 이게 마를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한테 지적받으면, 그래? 이렇게. 이게 참 진기하지. 그런데, 입만 새는 게 아니고 정신이 샌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정신이 새는 거예요. 정신도. 그래서 정신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근손실이 발생해서 그 정신 자체가 새버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죠. 특히 오래 사는 세상에. 그래서 갑자기 오래 살게 되니까 전부 운동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건 다 챙겨 드세요. 그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옆에서 이렇게 봐도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걸 도대체 어떻게 할래? 정신이 가면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물론 뭐 육체가 가고 정신이 건강해도 문제인 거고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단도리를 더 쉽게 잘 할 수 있고 정신 쪽은 사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홀해지기 쉽고 그래서 정신이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고 80 넘어가면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검사하면 다 치매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검사하면 다 치매예요. 단지 증세가 심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조금 적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병원에 가서 진짜 검사해봐요. 그냥 뭐 속이고 이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나올 정도가 됩니다. 80 중반인데 그게 검사했더니 전혀 안 나온다. 인지력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온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평균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연세 드신 어른을 잘 봉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15년에서 재수 없으면 20년을 더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좀 늦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발등에 타는 줄 잘 몰라. 법화경에 보면 삼교화택 뭐 이런 비유 나올 때 그 불난집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집이 너무 커서 겁나게 커서 집에 불이 붙었는데 뜨거운지를 모른대. 그러니까 집에 불난지를 잘 모른대. 대저택에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냥 천연스럽게 놀고 있대. 애들이 놀고 있대. 아니 그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 치류 중에 하나예요. 7가지 비유 중에 하나예요. 화택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까 그건 무조건 닥쳐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느냐? 못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분께서 실비보험을 들었냐고 의사가 물어보진 않는구나. 간호사가 물어보지. 그렇게 물어보고 실비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돌려깎기를 해가지고 모든 검사를 다 해줘서 더 안 죽게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뭐 연명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서로 고통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비용도 많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병원으로 들어가셔도 자식 입장에서는 못 뽑습니다. 한번 뽑았다가 10년 뒤부터 후회하기 시작할걸. 당장은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 어른한테도 참 편한 거고 저 어른이 원했던 거고 누워서 고통받으시는 것보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내가 그때 그걸 뽑은 게 잘한 걸까? 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저는 하거든요. 사실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하고 이제 그 유골 가루, 뼈가루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도 이제 서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골당 같은 데다가 모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평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목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바다나 산에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건 법에 걸리는 행동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는 해드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당신이 어른이 그걸 원해서 바다 같은 데 뿌려줬어. 근데 나중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추모를 하고 싶을 때 갈 데가 없어. 그 문제가 벌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희한하게도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각을 내가 더 자주 해요 라고 하면 더 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부모님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면 젊었거나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러면 치매입니다. 치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런 쪽에 지금 생각이 무진장 많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국가가 나서기 전에 뭔가 처리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그게 이제 우울증.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70대 중반이 넘어서면 가족이 있든 없든 모두 독거노인이 된다. 진짜 지금 여러분들 연세에서는 지금 여기 조금 연세 되신 분들은 여기 고아도 많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아 말고 커서 고아. 커서 고아. 그래서 뭐 부모님이 뭐 90세도 넘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러운 거고, 그렇게까지 살아 계셔 준다는 것도 고마운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뭐 나이 70이 됐는데 고아가 안 될 수가 있나? 아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70 정도가 되면 위에 어른들도 안 계시는 거고 7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뭐 그렇게 되지 싶어요. 이제 오래 사셔도 그리고 가족이 있어도 그러니까는 부부래도 그냥 독거노인이라니까. 혼자 살면 혹시라도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냥 진짜 독거노인이고 같이 살면 각방 독거노인이고 약간 다를 뿐이야. 밥 먹을 때 잠깐 본다. 한 끼 정도 같이 먹는다. 한 끼 정도 같이 먹어. 세 끼 같이 안 먹어. 한 끼 정도 같이 먹어. 그냥 차려놓으면 알아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라서 이제 못 갔는데 성지순례나 이렇게 외국에 가면 꼭 부부가 신청한다 그래서 꼭 그거를 같은 방에 넣어줘야 되느냐.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중에 저를 원망하면서 내가 안 온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내후간에 살지만 사실은 각방을 썼지. 아니 한갑 넘고 이렇게 되면 다 50 넘고 이러면 대부분 다 각방 아니에요? 애들 여우고 이러면? 아닌가? 애틋한가? 모르겠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친척들을 봤을 때는 다 각방이던데? 그리고 각방이 없는 집은 한 사람 마루에 포진을 하더라고. 마루를 내가 먹는다 이러면서 자기 나발이가 있어. 무슨 나는 조폭인 줄 알았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외국에 나오니까 부부니까 우리는 한 방에 넣어줬잖아. 오랫동안 안 썼다가 쓰니까 힘든 거야. 이게 이영감쟁이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를 새삼 안 보이면 잔소리도 안 하는데 각방이면 뭐 아유 뭐 그랬나 저랬나 뭐 모르는데 이제 같은 방에 그리고 이제 이게 외국이라고 하면 호텔에 좀 일찍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 안에서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긴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집안 형편이 괜찮으면 화장실도 따로 쓰거든. 아니 맞잖아.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화장실이 2개씩 집에 있으니까 너 하나 내 하나 이렇게 잘 나눠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동거인이지.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사실 저는 부부는 당연히 그냥 같이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배울 게 많다. 같이 부부라고 그래서 꼭 같이 사는 건 아니구나. 그게 이제 80이 되면 더 심해질걸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 화두입니다. 어떻게 그 50 이후의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거기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50 넘어가면 경쟁에서 다 집니다. 그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돈 주고라도 젊은 애 하나 정도는 꼬드겨 놔라. 저도 유튜브 하는데 이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보는데 저한테 자꾸 순서대로 올려달래. 내가 순서대로 올려놨어.
근데 그 순서대로 올려놓은 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구독도 못 눌러요. 내가 이 어른들이 구독을 눌러줬으면 내가 벌써 100만이야. 근데 이 어른들은 그냥 뜨는 걸로 보지, 이게 구독을 눌러야 되나? 이런 걸 잘 몰라. 아니,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 조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요, 기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그러한 소외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금은 소외가 훨씬 심합니다. 기술에 의한 소외. 그러니까 똑같은 스마트폰을 해도 어떤 젊은 애들은 별것을 다 해. 그거 모르세요? 이렇게, 야,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야,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러면 젊은 애들은 지도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누르면 차차차 나오지. 어른들은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줘.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어딘지 정확하지 않은 거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노? 이제 이렇게, 되게 재밌어. 그래서, 기술은 다 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에 서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외되기가 훨씬 쉬워요. 그냥, 사실, 그게 한두 개만 물어보면 돼요. 옆에 사람한테 한두 개만 물어보면 되는데, 진짜 비극은 다 내 또래밖에 없어가지고 물어볼 놈이 없어. 물어볼랬더니 내가 지식인이야. 야, 우리 개모임에서는 내가 지식인이다. 근데 나도 몰라. 그래서 이놈들이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네? 이게, 야만의 계절인가? 이거 굉장히 슬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식을 꼬드기든 누구를 꼬드기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한테 뭘 해달라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를 해줘. 뭘 어떻게 해줘. 이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 그게 다행인 겁니다. 구박을 해서 그렇지, 모든 아들은, 엄마가 뭘 시키면, 틱틱거립니다. 그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보살님들이 그게 깔아놨어. 그렇게. 깔아놔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나왔겠어? 아니, 만들어 놓고, 만든 사장이, 야, 이거 제품 잘못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는 못하지.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아들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주면 돼. 돈을 안 줘서 그래. 돈 안 줘서 그래. 돈 주면, 너의 자식만 부드러운 게 아니고 내 자식도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젊은 사람을 1명 정도만 놓고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돼.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또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나도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돼. 걔한테 아쉬운 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제 주변에 있는 게 지그들이 논문을 써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고 이러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거 우리는 전문가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거 하나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걔네한테는. 여러분도 절대 스마트폰을 못 하시는 게 아니야. 한두 번만 걔네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한두 번을 제대로 못 받았지, 교육을.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교육시켜. 어떻게? 너는 전화기야. 전화기에 임무를 충실히 해. 이놈 자식! 어디 딴 일을 하려고 전화기 주제. 여러분들은 전화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용도를 이탈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 그래서 젊은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게 별로 없어요. 아쉬울 게 없다고. 아쉬울 게 없어.
한쪽이 아쉬울 게 없고 한쪽이 아쉬울 게 있는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돈을 줘야 돼요. 직원을 왜 월급을 주면서 부리는지 아세요? 월급 안 받으면 안 옵니다, 걔네.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한두 명만 내 주변에 포진시켜놔. 그래서 뭔가 물을 때 계속 물어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기계가 발전할수록 더 소외가 심해집니다. 더 소외자가 심해져.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없어.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식은 자식이니까 공짜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버려. 자식도 직원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인생이 편하다. 그러면 인생이 편해. 조카할 때 부탁할 때는 상품권이라도 하나를 줘. 근데 자식한테는 안 줘. 자식도 그걸 알아. 그래서 틱틱거리는 거예요. 자식도 다 상도덕이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명을 놔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전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번에 루나코인 사태가 터졌는데,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거의 코인 시장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용화폐인데 신용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전 루나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셔요? 50조가 공중분해된 사건이고 그 50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물렸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50조 이상 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 그 정도로 큰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도 한국이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지긴 커졌는갑다. 이게 작은 나라에서 50조가 터져버리면요, IMF 같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옵니다. 경제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50조가 터졌는데 이거 봐, 잘 모르잖아.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주식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도 코인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내일이 아니었던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 주식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어떻게 할 줄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배당이 얼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요즘같이 금리 없을 때는 저 배당 수익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삼성에 지금 다 엄청나게 물렸지. 500만이 물렸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지금 물려 있어. 그래서 삼성에 당한 사람은 아마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을걸? 우리나라 500만이니까. 근데 아주 젊은 사람 빼놓고, 그러니까 아예 나이 어린 사람 빼놓고 아예 연세 드신 분들도 안 하실 거 아니야. 그죠? 청소년기 사람들이, 중고생이 삼성 주식을 갖고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밑에 자르고, 위에 뭐 한 80대신 분이 주식 하시겠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자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입으로만 주식하지 실제로 주식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빼고, 그리고 또 뒤지게 한번 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식은 안 한다, 저놈은 주식은 안 한다가 있어. 그런 사람 빼고 나면 확률이 무지장 높아집니다. 말이 500만이지 실제로는 10%가 아니에요. 몇십 프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난리 났잖아. 이 안에도 많이 있을 거야. 슬픈 얘기. 그래서 GS25인가 뭐 어디서 빵을 하나 출시했는데 거기다가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맛, 이 말 썼다가 하루 만에 출시 접고 다시 만들었대서, 지금 주식이 녹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어디 개 같은 표현을 써, 이래가지고 항의 들어와가지고 바로 끝났대. 하루 만에 제품명 다시. 근데 어떻게 써도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녹고 있는데 뭐 그랬대. 뭐 모르겠어.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저도 사실 그거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얘기만 자꾸 듣는 거지. 많이 떨어졌다더라. 그래갖고 뭐 3천만 원까지 가는, 그런 건 알아요. 저는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의 흐름,
저는 그런 거 재밌어 하기 때문에, 유가, 뭐, 주가, 그 다음에 원유, 금값, 이런 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지표를 읽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단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루나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여기서 루나에 물려있다. 내가 그때 날렸다. 라고 하면 지식인입니다. 그렇게 루나 걸린 사람은 나는 문명인이야. 그냥 그렇게 자위하고 터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만 봤지 저게 뭘꼬 이렇게 화두를 잡지. 아하, 저게 뭘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라는 정도에서 했겠죠.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전처럼 공유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BTS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BTS 이름 대봐. 이름은 상황이 달라져요.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의외로. 떼거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떼가수에 떼가수.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지식들이 다 잘려서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 들었을 때 자식하고 공감대도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같은 공감대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유 저 잔소리라는 생각을 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 근데 지금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식은 대화가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써. 그런데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야. 손자를 키워보시면 손자가 쓰는 말 중에 상당 부분을 여러분이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걔네들이 무슨 단어를 쓰는데 그걸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에 의한 소외가 훨씬 더 커지는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할수록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을 향유할 수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만 하더라도 컴퓨터 세대가 아니에요. 저희 세대가 컴퓨터 거의 1세대입니다. 제가 도스 컴퓨터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윈도우를 쓴 게 아니고 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세대고, 저희 윗세대들은 컴퓨터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부터 한 40대까지가 컴퓨터를 주로 쓰고, 저도 컴퓨터를 잡고 살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배 위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그래서 배가 저온 화상을 입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책상을 안 씁니다. 참고로. 책상을 안 쓰고, 배 위에 노트북을 놓고 5개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고 2개의 손가락으로 칩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히거든. 2개의 손가락으로 1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건을 만드나? 나도 궁금해. 진짜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컴퓨터도 사실은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얘기하면 우리는 거의 택시급이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몇 년 안 써도 애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진짜. 그래서 애가 약간 이렇게 뇌출혈 증상을 자꾸 일으켜요. 지금도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지금 3일째 컴퓨터 노트북 안 끄거든요. 끄면 자꾸 그 창을 다시 다 열어야 되는 게 귀찮은 거야. 근데 저 안 끄면 쟤 죽어간다고. 나 좀 꺼줘요. 뭐 이렇게.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도 여러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꺼주셔야 됩니다. 껐다가 재부팅 해주세요. 그것도 안 끄고 계속 가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안 끄고 계속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꺼도 되는 기계가 있어. 냉장고나 이런 것처럼 저거는 그냥 사시사철 우리 안 끄잖아? 그렇잖아. 냉장고 껐다 키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계속 주기적으로 꺼줘야 되는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계속 꺼야 되거든. 그래서 한 30대부터 한 50대 정도가 50 정도가 사실은 컴퓨터 세대고 그 이하가 되면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그래서 걔네는 대학에서 보고서를 쓰라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50대 중반 이상 되는 분들은 또 스마트폰 세대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세대야. 몰랐지? 왠지 아세요? 컴퓨터보다는 이게 편해. 이거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컴퓨터는 내가 배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편해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잘 안 써. 집에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안 쓰더라도 몇 년에 하나씩은 그냥 바꿔주세요. 왜? 너무 오랫동안 안 바꿨다가 바꾸잖아? 그러면 기술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저는 전에 그런 어른을 뵀어요.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로 윈도우를 까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낮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 쓰겠다고. 예전에 쓰던 걸로.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노인폰 이런 거 사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나한테 말고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비싼 거 사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비벼봅니다. 그걸 놓치게 되잖아요. 진짜 비극적으로 문명과 단절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 소외 말고도 문명 소외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벌써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돈을 아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인폰 이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 어른들이 쓰시는 거 봤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당장은 쓰기가 편해. 하지만 거기에 길들잖아요. 다른 거 못해.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화석이 돼가는 거예요. 비극이죠. 아니 이 안에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신비 그런 거 돈 아까운데 그냥 싼 거 하면 되지. 요금도 싼 거. 그 다음에 기계도 싼 거. 그러면 인생이 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과소비를 조장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소외당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끼어들지를 못해요. 왜? 내가 못 알아듣는 말들이 나와. 쟤네가 무슨 말들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루나코인 뭐 이러는데 이 안에 지금 이 정도 연세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 뉴스에서 보긴 봤어. 그런데 그게 내 일이 아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루나? 언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개그 죄송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소외가 작동을 해버리면 30% 이상의 소외가 작동하면 사실은 그러면 상대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하지 긴 얘기는 끊어져요. 벌써 자식과 그런 경우들도 벌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자식이 좀 철이 들어가지고 내 자식은 좀 나이도 많고 이러면 어머니가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주면 효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린 자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좀 젊은 분이 계셔가지고 어린 자식 같으면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해봐야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논점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거를 세대차라고 단순히 얘기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왜? 살 날이 너무 긴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극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고 싶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빌붙어가지고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도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벌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야겠다? 그게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 공부할 때 수학 포기, 영어 포기.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가야 돼. 방법이 없어. 포기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로 일찍 죽으면 끝난다니까. 근데 안 죽어요.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최대한 따라가 봐라. 그리고 애들이 뭐라도 하면 뭐 먹으러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틱틱거리지 마. 그거 뭔 맛으로 먹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쥐죽은 듯이 따라가.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봐. 이렇게 먹으면서 화두를 잡아. 그리고 얼굴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여자분들이 더 심한 것 같아. 포카페이스가 안 돼. 포카페이스 압니까?
잘 안 드러내는 거. 가면을 써야 돼. 근데 딱 그 딸이나 누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 새로운 거 같대. 그래갖고 사줬어. 근데 얼굴이 이렇게 씹쭈리한 얼굴이야. 다시 안 사준다, 씨. 청국장이나 먹어라, 씨. 이렇게 된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점점 더 단절된다. 섬이 된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신을 버리고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그거는 의지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의 얘기처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저도 굉장한 꼰대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겠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자비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교양이 있어.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냥 끊어. 우리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이렇게. 그래도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안 해. 그냥 끊어버려. 그리고 내 자식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남의 자식 같은 건 더 잘 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그건 상대를 안 해버리면 돼.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변에 젊은 사람 한둘은 돈을 주든 뭐 밥을 사주든 뭐 이렇게 해서 잘 꼬드기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너무 늦춰서 가지 마세요. 최대한. 물론 내 편한 게 좋아. 연세가 드시면서록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게 편하고 그 편한 거에 만족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 고독해져요. 그래서 노인성 우울증,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치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존감 문제예요. 저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사실 옆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못했는데 내가 자존감 하나는 진짜 강했어. 그래서 욕을 먹어도 바꾸질 않아. 내가 납득하기 전에는 행동을 안 바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걸 몰랐어, 사실은. 그냥 부모가 시키면 다 하는 줄 알더라고. 근데 나는 납득할 만한 거를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맞아도 안 바꿔. 맞으면 그냥 아파. 아니,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맞으면 바꾸는 사람이 있고, 맞아도 뚝심 있는 애들이 있어. 지고집이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한 10살만 돼도 그런 놈들 보이더라고. 근데 대부분 그런 애들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유튜브 하다가 악플 막 달려도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제가 기가 막힌 생각하는 거 아세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말래. 근데 우리는 보면 재밌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너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 거를 싫어하는 놈은 두 번 욕을 먹는 거거든. 자기한테 2번 데미지가 있거든. 보면서 기분이 나쁜 게 하나. 그리고 그 댓글을 다는 거야. 나를 욕하려고. 그때 지 시간을 빨리지, 나한테. 2번 나한테 당하는 거거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나는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댓글이 많이 달림으로 인해서 내 영상이 유튜브가 이거는 관심 영상인가 봐. 그렇게 해서 유튜브 인공지능께서 이걸 띄워줘.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마워요. 욕해 주시는 분들이 고마워. 되게 웃겨. 뭐 데미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는데, 어떤 거 했었냐면, 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다. 실제로 이렇게 다 쪼개보면 다 흠이 있고 문제점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인이라도, 공자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웃남입니다.
공자 3대 이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집은 가기만 하면 이혼이야? 3대가 연타로 이혼했다니까. 까다로운 거지. 까다로운 거지. 여자들의 개미지옥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보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끊어보면 온전히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온전히 모질른 사람도 없고, 온전한 악인도 없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고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 꼭 이렇게 받아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눈에 뒤집어 씌어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에요. 위인이나 뭐 이렇게 영웅이나 이런 사람들도 눈에 뒤집어 씌인다니까? 뒤집어 씌우면 객관적 서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부터 그런 걸 배우거든요.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네가 좋아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논문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쪼개봐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욕을 또 더럽게 많이 해놨더라고. 야, 씨, 그렇게 보는 게 어딨냐.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총량에서 많으면, 존경할 점이 많으면 많은 거지, 이순시장도 사실 흠이 있고, 세종대왕도 흠이 있고, 이런 분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세종대왕 진짜 많이 드셨고, 정자왕이고, 그래요. 낮에만 바쁘신 분이 아니에요. 밤에도 많이 바쁘셨어. 안팎이 다 바쁘셔. 그러니까 워커홀릭이지. 일중독. 그래서 밤에는 밤 중독, 낮에는 낮 중독. 뭐 이렇게. 그래서 후손이 많아.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당신이 드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 실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양반은 고기를 먹어야 돼 또.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원이 이제 죽을 때 내 아들은 고기 아니면 얘가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상중에도 고기를 올리도록 해라. 이게 돌아가실 때 유언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참 마음에 들어 했으면, 난 그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막 떠올랐었거든요. 사실은 도대체 저렇게 이쁜 자식은 그 아버지도 참 뿌듯하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이걸 받아야 되냐? 효자의 입장에서, 유교적 효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효다라는 것도 말이 되고, 야, 상중에 어디 고기 반찬이 넘어가? 논어에 분명히 공자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는 상중에 고기 반찬을 먹으면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러니까 걔가 나가고 나서 공자가 더럽게 싫거든. 저 새끼 싸가지 없다고. 아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고기 반찬이 맛이 있어? 저게 정상적인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말투는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윤색을 한 거예요. 근데 공자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이게 뒷담화도 잘 합니다. 농담도 하고. 부처님하고는 달라. 부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참 허허 이랬을 것 같은. 근데 공자는 약간 드라마틱해요. 이게 훨씬 재밌어.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세종도 비판받아서 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끊어보면, 근데 왜 그렇게 끊어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끊어보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악인도 없고, 그 다음에 온전히 나쁜 놈도 없고, 온전히 좋은 사람도 없어. 선인도 없어.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다 쪼개놓으면 별 볼 일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 깊이 이렇게 좋아했었던 게 노자가 있는데, 노자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성현을 자꾸 높이니까 우리가 다 쩌리가 되는 거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탁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전히 선인도 없고 온전한 악인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쩌리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자, 봐봐. 다 쪼개놓고 보면 어떤 부분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잘못한 것도 있고 다 그게 섞여 있거든. 그 중에서 잘한 부분이 더 많으냐, 나쁜 부분이 더 많으냐로 사실은 인간에 대한 총평가가 매겨지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대에 말아서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안 해드렸나? 만약에 우리가 해방이 돼서 그렇지 해방이 안 됐으면 안중근은 의사가 아닙니다. 아마 빈라덴 같이 됐을걸?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안중근이 의사요. 빈라덴도 이런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다. 아랍에선 영웅이에요. 아랍에선 영웅. 우리는 미국식 시각에서 보니까 걔가 테러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봐. 중동 사람이, 아랍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게 뭐였냐면 9.11 테러 이런 거, 저것들은 왜 저렇게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테러를 해? 라고 했을 때 중동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했었잖아. 뭐 이준 열사,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이런 거 했었잖아. 왜 우리는 테러밖에 할 수가 없었냐? 정당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부당성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 세계에. 아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의 어떤 원흉적인 사람인데 초대 총독이었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방법밖에 그 당시에 취할 수가 없었냐? 주권을 빼앗기고 어디에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 아랍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행동을 하겠냐.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그런 쪽을 볼 때는 오히려 눈물을 흘려. 한이 있는 거지. 우리도 아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처형되게 됐어요. 하얼빈에서 류순 감옥에서 처형당하게 됐어. 그러면 그 당시 한국인이라면 조선인이라면 눈물을 흘리겠지. 내세울 수 있어? 내세울 수는 없어.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걔네도 뭔가 할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뿐이야. 걔네의 호소는 우리는 미국적 시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걔네의 호소가 들리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으면 저거를 저렇게 주기적으로 테러를 할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걔네 입장을 판단을 못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또 정당화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저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는 인지는 해볼 수 있는 거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래서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쪽에서 한번 보고 저쪽에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옳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꼭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위인이 있든지 성인이 있든지 그 사람을 쪼개놨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도 문제점은 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지. 야소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 야, 씨, 내 아들이 왕인가? 자기 아들, 라우라가 이제 왕인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 없어졌네? 애 아빠가 없어졌어요. 전단지 붙이고 있었을 생각 안 해봐? 우리는 부처님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야쇼다라가 잘 참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야쇼다라의 입장에서만 봐봐. 아니, 그게 남편이 그리워서가 아니고, 내 아들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이게 굉장히 크거든. 아버지가 왕위계승서열 1위에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 그 아버지가 실종됐어요. 갑자기 말도 없이. 야, 이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일부 이설에는 야쇼다라가 부처님을 끝까지 원망했다는 관점도 있어요. 용서가 안 된 거지. 우리는 보통은 돌아가서 다 화해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과 좀 다른 기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한 면을 잡고 어느 한쪽을 보니까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지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끊어봤을 때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다더라. 순전히 다 정당하고 좋고 선만 있는 사람 없고 순전히 다 악만 있는 사람은 없다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좋고 나쁘다는 것도 실제로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더라.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다 평등이야. 너나 나나 니나 쟤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덜 먹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여자나 남자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 주체는 나잖아. 다 대등 관계라면 나는 똥개도 지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인류 중에서 최고 아니야?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복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일반적 행복은 비교 가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에서는 행복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지금은 개나 거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가진 사람만 행복해요. 다 가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구찌나 샤넬도 저게 지금 요즘은 애들도 젊은 애들도 알바해서 사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게 어느 정도 퍼지잖아요? 그러면 구찌나 샤넬로는 행복하지 않아. 에르메스 정도가 올라와야. 그러지 않을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도 아니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벤츠나 BMW를 타면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야, 그래도 차는 포르쉐 아니요? 포르쉐 뚜껑 없는 거. 그리고 그 뚜껑 없는 거 타는 애들은 젊은 애들인데 한겨울에도 그렇게 뚜껑을 날리대. 야, 너네 그렇게 타다가 나처럼 된다. 뚜껑 날아가나 뚜껑. 더럽게 추운데도 꼭 그런 애들은 열고 다니더라고. 그 심리를 내가 알지. 내가 젊은 애고 내가 그런 차가 있으면 나도 열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저것들은 미쳤나? 얼어 죽겠구만.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걸로 행복감이 있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 근데 그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한테 부러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네 젊음이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아무리 뭐 인물이 어쩌네 저쩌네 뭐 연예인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젊은 놈한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가냐면 그 결혼정보회사 거기에 등록을 하면 뭐 능력이 있고 연봉이 좋고 필요 없어. 20대부터 팔린대. 뭐 30대 뭐 여자가 뭐가 어떻게 저렇게 해요. 뭐 그래도 30대 치고는 상당히 괜찮아요. 됐대. 됐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어른들이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50 넘었는데 체력으로 이기겠어. 뭐 기억력으로 이기겠어. 아예 머리 좋아봐야 같은 친구들이 있는 데서 머리 좋은 거지. 젊은 놈한테 안 돼. 우리도 안 돼. 그런 생각 늘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이기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걸로 극복하는 거는 젊었을 때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는 사실 돈으로 이겨요. 이기고 싶으면 돈으로 이겨. 그리고 돈으로 이기는 거의 기본은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쓰는 사람이 있거든? 진짜 주변에 사람 다 마른다. 입으로 쓰는 사람이 뭐냐면, 입으로만 한 통 내. 있어. 그냥 입을 꼬매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저거 미싱으로 박아뿐다 이러 있어. 그래서
나이 들면 사실 돈으로 지르거나 안 그러면 겸손해져야 돼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이 같이 끼워줘요. 끼워주면 돈 내면서 고맙습니다 해야 돼.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거고, 객관적 우월성을 가졌을 때 훨씬 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이기기 때문에 주관적 우월성도 가져야 돼요. 주관적 우월성. 그 주관적 우월성이 뭐냐면 나의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전 우주를 나를 중심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그 두 구절이에요. 그 동기창의 화환에 나오는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명나라 때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예요, 화가. 그런데 단순히 그림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학문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야 그걸 서권기 문자향이라고 합니다. 책의 기운, 문자의 향기.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 작품에는 학문적인 것들, 공부력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주장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화환이라고 하는 이 화론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고 되게 멋있지 않아요?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여러분은 만 권의 책을 못 읽어요. 노안이야. 노안은 책 못 읽어. 그래, 만리를 다녀. 만리는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다니면 비행기 타고 패키지로 서유럽 9박 11일짜리 이런 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만리 바로 될걸? 그래서 그렇게 다니시면 되고, 또 하나가 제가 그 육상산, 육구연, 저는 그 얘기는 참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참 좋아했어요.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이 우주라고 하는 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다. 히카씨, 깜냥, 아이고, 택도 없나. 이게 뭐 보이냐? 이런 거 딱. 진짜 멋있어요. 그 사람은 예술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진짜 구라도 잘 치고, 멋있게 산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주자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하거든. 부처님하고 공자하고 한번 논쟁이 붙으면 어떡하. 이런 생각들 다 해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안 됐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 연산 아호해예요. 육상산하고 주자하고 붙었어. 육상산하고. 육상산이 주자를 개박살을 냅니다. 아예. 주자는 꼬꼬쟁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문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아끼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놈이 있거든. 이게 주자 스타일이야. 근데 육상산은 아주 달고 다른 정치인 스타일. 트럼프 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상대를 막 조지고 들어가거든. 그러면 주자가 그 앞에서 이길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자꾸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 앞에서 정치인들이 말을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교수는 약간 쩌리과입니다. 답답합니다. 이 새끼들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토론회 같은 데 나오면 정치인이 훨씬 말 잘합니다. 정치인은 연설이랑 이런 게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이잖아. 교수는 근거를 대는 사람이고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종목이 다른 거예요. 트럼프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중간중간에 끊어진 것만 보니까 사람 되게 웃긴 것 같지?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미국의 유수의 정치인들을 다 찌그러뜨리고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현 대통령보다 지지도가 더 높대잖아. 나 굉장히 놀라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 그렇겠어? 아마 현실에서 부딪혀 보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순발력이나 이런 게 훨씬 힐러리보다, 예전에 그 후보 때 연설하는 거 보니까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니까 힐러리를 잡던데요, 아예.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사업가라 그래. 이 사람 사업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정주영 회장 같은 과지. 그런 분들 순발력 진짜 좋거든. 그래서 그 진짜 주자가 박살이 나고 아마 주자 죽을 때까지 아마 화병일걸? 그런 사람들이 또 꼼생이라서 못 털어요. 꼼생이의 특징이 못 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을 때 사실 명상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면 과제로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찍 죽을 자신이 없으면 명상을 해라. 그리고 명상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가 꼭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도 연불하는 것도 사실은 명상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연불에도 있어. 고성연불 10종 공덕 이렇게 해서 연불 소리를 크게 내면서 연불을 하면 10가지 아주 좋은 공덕이 생긴다. 그래서 정신 집중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덕이 산출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과 더불어서 이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잘 이렇게 염송하시면서 이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총지, 이렇게 다라니를 총지라고 번역해요. 총지, 모든 좋은 공덕의 집합체. 그래서 마일리지가 쭉쭉 잘 쌓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스님이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더울 때 오셔가지고 참 좋은 공덕을 많이, 어떻게 보면 힘들 때 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힘들 때 하는 게. 그래서 법사님 따라서 같이 잘 맞춰서 좋은 공덕을 많이 쌓고 그 공덕의 힘으로 다음 달에, 그럼 뭐 언제 볼 건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평생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야, 그렇게 만나고 싶었으면 네가 벌써 왔겠지.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내가 뭐 어디 숨어 있었냐? 나 깜빵 갔냐? 나 맨날 여기 있었는데? 우리 다음 달에 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다음 달까지 잘 있으라 하지. 그럼 내가 다음 주까지 잘 있고 3주는 알아서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래서 다음 달까지 그 공덕 마일리지로 잘 보내시고 무탈이 그 다음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또 다음 달에 또 배울 수 있도록, 다음 달에는 제가 좀 더 시원하게 에어컨을 더 빵빵하게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